안녕하십니까. 행정법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어,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1789년을 전으로 보면 여기는 인치주의다 그래요, 그죠? 군주가 다스리던 나라, 권력 분립이 없고 법에 따라 집행할 필요도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1789년이 지나서 이렇게 행정부가 국민, 개개인이죠.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을 수행을 하려면 이제는 자의적으로 지가 결정한 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국회에서 정한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법치라 그래요. 그렇죠? 법의 지배. 그런데 요거를 이제 아주 악랄하게 이용해 먹은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냐 때는 시대는 바야흐로 이게 히틀러라고 하는 희대의 잡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그 동시대가 이제 오토마이어니까 아니 뭐 히틀러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의 독일 국민의 열망적인 지지로 저렇게 이제 총통이 됐는데, 아니 뭐 듣자니 법치주의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마이어가 대답을 해주겠죠. 총통폐하. 앞으로는 이렇게 막 옛날에 군주처럼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막 집행을 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이 수행돼야 됩니다.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제대로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혹시라도 이 행정작용이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 행정작용이면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문법의 규정이 꼭 있어야 되고 이거를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만약에 근거가 없는데 하면 위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다 적법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근거상의 그 근거가 된 법률상의 한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원칙이라고요? 법률 우위 원칙. 마술이라니까. 행정법 두 번째 하는데 막 벌써 막 다 따라서 하시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런 거야? 법률에 근거하고 한계만 준수하면 적법하게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 상황이 여기나 여기가 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법 하나 만들어줘라 이렇게. 내가 뭔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법 하나 만들어달라. 그 법이 뭐냐? 1933년에 만들어졌다는 수권법이에요. 수권법. 이게 줄숫자에서 모든 권한을 드린다는 법이에요. 그 내용은 조금 이제 웃자고 얘기하면 국회에서 법률 하나 딱 만들었는데 조문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히틀러가 해왔던 일, 지금 진행 중인 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우리 국회는 다 찬성이에요. 이 법이에요. 어때요? 국회에서 그런 법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법은 이제 두한이 형이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독일의 공법은 누가 이끌는 거예요? 공법의 발전은 히틀러가 이제 혁혁한 공헌을 세웠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를 침공을 하고 세계를 쑥대밭을 만들죠. 근데 쑥대밭을 만드는 조치 중에 예를 하나 들어봐요. 나이가 16살밖에 안 먹은 독일 국민 슐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슐제한테 입대 명령이 떨어져. 영장이. 그러면 이 슐제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진
징집 처분이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우리 방정식에 도입을 해야지. 적법이에요. 그러면 객관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고방식? 순서대로 통해서. 일단은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그럼 성문법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있죠. 그럼 이 다음 단계로 내려와서 한계 준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계가 없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법이잖아. 그럼 이게 다 뭐예요? 히틀러가 했던 모든 만행이 적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를 뭐라 그러느냐? 독재를 합법화시켜주던 시대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써느냐? 오토마이어가 형식을 중시했어. 형식과 절차를 중시했다. 내용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웃기죠? 아니 법치주의라는데 왜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고 내용을 조금 홀대를 했을까? 자, 쟁점이 어디가 있느냐? 자,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입법부와 사법부죠. 그죠? 근데 모든 전문적인 영역은 누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수부터 벌써 수백만이잖아. 행정부죠. 자,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다 통제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전문성을 기하자. 그럼 국회의원들을 막 박사학위 막 10개씩 가진 애를 뽑으면 되지. AI 같은 애들을. 근데 우리가 오토마이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회는 입법부는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니까 전문성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선택했다 그래요. 전문성보다는 뭐?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이니까 우리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다소 막 못되게 막 굴어도 엄마니까 뭐 이러잖아. 아씨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나더러 2번 일하게 시켜. 그래도 엄마가 시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거라면 내용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절차가 뭐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면 내용이 다소 모자라도 따르자 따르지 말자.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 좀 어려워 이게.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히틀러가 IQ 500이에요. 500. IQ 500이고 독일을 제가 123층, 지금 125층입니까? 제1롯데월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갖추고 있는 123층 그 빌딩을 경영하는데 여기서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123층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데 걸어다니면서 일해라 이렇게 정해놨어, 법률로. 그러면 히틀러가 IQ 500이 저 빙신들 아니 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나더러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날치기가 된다거나 그럼 절차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수결이 왜곡되죠.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민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니까. 근데 제대로 된 다수결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만약에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률이 다소 우리 상식에 좀 모자라더라도 행정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게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라 그랬는데 이 오토마이어 생각에는 국회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미리 예정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전제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족한 틈새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 애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다? 그게 히틀러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른 거예요? 21페이지 펴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업 들어. 책 보지 말고. 책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안 들어와. 나중에 수업 듣고 책 보시면, 어제 아마 돌아가셔서 좀 힘드셨을 텐데, 뭐 대기들 가면은 11시, 12시 됐지 싶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 책을 보셨으면, 그땐 들어와요. 복습하면 들어와. 예습은. 예습하지 마라 그랬잖아. 2달간은 예습 금지야. 아시겠지? 공부하지 말한 건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 대가로 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한 이후에 반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뜯어 고치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독일의 행정법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체 근간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근간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뭔가 모순점이 생겨도 전면적으로 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수정 보완이 되는 거예요? 수정 보완이 되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여기를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 그러고, 형식을 강조하던 시절. 그래서 오히려 독재를 형식적으로 합법화하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받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이제 도모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토마이어의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이거를. 그리고 이 법률의 근거가 되는 게 지난 시간에 국민을 건드리는 규범을 법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안 외우려고 그래도 나중에 외워져. 법규는 뭐로 창조돼야 된다?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조례나 헌법이 아니라 뭐로 한다? 법률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래서 이게 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0,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이렇게 써요. 책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1, 2, 3으로 돼 있지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네가 할 일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런 건 안 된대. 이런 위임을 뭐라 그런 건 아냐면 포괄 위임이라 그래요. 국회에서 껌껌이 이런 식은 이런 식으로 해, 신호위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앞으로 우리는 행정부가 하는 일 다 찬성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그렇게 맡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무슨 위임 원칙이라 그래요? 포괄 위임은 금지가 되고, 따라서 이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위임이 돼야 된다?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된다. 껌껌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 저럴 때는 저런 식으로 해. 그런데 이 구체적인 거는 위임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본질이 구체적인 건 아니야.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입법은 뭐예요? 누구나 항상 그때마다 이런 거니까 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고, 행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고. 여기서 아씨 어저께는 입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그래놓고 오늘은 또 구체적 위임이라고 그러네. 개뻥이야. 그러지 말고 위임이 껌껌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좌우지간 이런 거는 나중에 그럼 괜히 외웠다가 나중에 지워야 되면 더 힘든 거 아니야? 운동 같은 경우는 잘못된 습관이 들면 제대로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근데 법학은 아무리 잘못 가르쳐줘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1층이 막 비어있고 막 엉터리로 돼 있어도 2층, 3층 올라가다 보면 그 바로 잡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막 쓸어 담아. 쓸어 담고 10회독을 막 만드는 거야. 10회독을 하면 뭔가 감이 생겨. 20회독 하면 트여요. 보여.
그 20회독이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서로 간에 따로 놀던 방들이 통로가 생기면서 서로 막 메시지 교환을 해. 그래서 법학이 재밌어져. 그때까지는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 제가 말한 10회독, 20회독은 뭐다?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눈만 계속 20번 보면 안 돼. 코만 계속 20번 보면 그건 안 돼. 계속 이 스캐닝을 떴을 때 20번이야. 그러니까 항상 지금 2달간은 그냥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시면 돼.